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는 물론이고 또 LG U+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 합의 지연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서요. 장중 1900선을 터치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것이 최적의 대응이 될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지연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일 유럽 증시는 상승했고 우리 역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김동섭 이사와 함께 그리스발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경제학 박사 해리덴트가 주시장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밝혔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듣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외국인 포지션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수급 주체별 속마음은 어떠할지 박재민 PB팀장이 분석해드리고요. 이슈 정보카드에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 다가오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과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와 오늘 장중 140만 원을 터치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광고 시장이 10조 원을 넘길 거라고 합니다. 관련 업종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 자세한 시장의 흐름을 듣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1월 22일 오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과 중동 지역의 휴전 합의 소식이 이어지면서 소폭이나마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역시 오늘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며 오름세로 장 출발했는데요. 장중 1900선을 터치하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0.81%의 상승세 보이며 189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이틀째 매수세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과 함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방해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현재 795억 원의 매수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는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 4일 만에 약세로 돌아선 코스닥 지수는 오늘 반등에 성공하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의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1.28% 상승폭을 조금 더 늘리며 49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나홀로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동반 매수세 나타내면서 지수를 든든히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와 유로화의 약세 흐름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장중에 상승으로 돌아선 환율, 현재는 90전 오르면서 1084원 1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45%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6개월여 만에 140만 원 선을 탈환한 모습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2만 원이 오르면서 140만 원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약 5합권에서 거래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이 1.52%의 상승 흐름 보이며 주당 4,500원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11% 약 5억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는 1% 이상의 동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0.73% 강 9억건에서 거래되며 현재 34,5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19% 강 9억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 흐름이 좋은데요. 2.22%의 상승세 보이며 27,0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CJ 오쇼핑이 1% 이상의 상승세, 서울반도체 역시 2%가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ENM이 1.98%,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28,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동선은 약 5합권, 반면 포스코 ICT와 CJ는 강 5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가 4%가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현재 67,6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건설주 주가가 오늘은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은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연일 급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동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GS건설이 현재 2% 넘는 상승세 보이며 5만 100원의 장 이어가고 있고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 삼성물산이 3.54% 상승하면서 현재 5만 8,500원의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철강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강보합권,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1% 이상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고려아연 역시 1.75%의 상승 흐름 보이며 주당 7,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음식료 업종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오리온이 2.41%의 상승세 보이며 주당 26,0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CJ제일제당과 롯데제과 역시 1% 이상의 동반 오름세, 롯데칠성과 농심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대상이 오늘 4.77%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3만 원을 돌파하면서 장중 신고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대선 후보의 TV 토론이 끝난 가운데 증시에서는 문재인 테마주가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생명과학이 4%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2,485원에 거래 중이고요. 우리들제약이 5.68%, 6%에 가까운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강페인트와 유성TNS 역시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안철수 테마주는 하락세가 앞서는 형국인데요. 현재 안랩이 2% 이상 빠지면서 45,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산업이 1% 이상의 하락 흐름, 솔고바이오와 잘만테크 역시 1% 이상의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성사료 역시 오늘 3%가 넘는 하락세 이어가면서 현재 3,37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골프존이 겨울철 한파 시즌이 도래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 현재 3%가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당 2,200원씩 오르면서 59,5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SK가 중국 소비시장에 진출한다는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18만 1,0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인데요. SK는 중국 지역 계열사인 SK차이나에 1,992억 원을 출자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 기업에 인수된 아비스타가 4일째 상한가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한가 나타내면서 주당 1,000원씩 올라 7,73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첫 발을 내딘 상장된 디젠스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11.25% 급락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2,485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김혜영 캐스터로부터 잘 전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유럽 증시가 그리스 구제 금융 지급 지연에 대한 우려로 초반에는 하락했습니다만 거래 중반 다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다행스럽게 이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그리스 문제를 좀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든다고들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어저께 그리스가 이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1차적으로 나온 게 이제 메르켈 총리는 EFSF를 통해서 100억 유로 정도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바이백이라 해서 예전에 샀던 국채를 다시 되팔아주는 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채에 대해서 이자율을 좀 낮춰주는 세 가지 방법인데, 이자율 낮추는 거는 지금 독일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독일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아까서는 EFSF에서 100억 유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이백을 통해서 지원분을 메꾸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재차 재무장관들이 만나서 아마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기재 심리에 미국과 유럽이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다.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 문제는 해결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둔 시장 대응 전략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스 문제는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많은 국가들이 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 그리스를 살려놓고 자기들의 그리스가 문제였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어벽을 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려고 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440억 유로는 거의 지급이 확실하다라고 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제학 박사이자 전략 컨설턴트로 유명한 해리 덴트가 오늘 국내에서 열린 증권사 경제 포럼에서 이 글로벌 주요 시장이 2023년까지는 이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군요. 그리고 1980년대 말 일본 경제 장기 불황과 2008년 이 글로벌 증시 버블을 예견한 분위기에 대해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1000포인트 밑으로 갈 거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그 경기 대폭락, 미국의 경기 대폭락이나 증시 사이클 진단하는 거, 또 일본의 뭐 장기 불황 이런 거 맞춰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2023년까지는 하락 추세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엄청난 하락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산 버블에 의해서 또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정말 큰 하락이 올 거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공황이 오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그 부분을 항상 그 강연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조만간 올 거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블이죠. 버블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번의 주가의 하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버블이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한 건 다음 하락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분이 하신 얘기를 보면 그 내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14년까지 하락 추세, 그다음 2015년, 16년 또 다시 상승 추세지만 이것이 반등 정도, 하락 중 반등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버블 장세는 과거에 보면은 짧은 시간에 왔습니다. 한 보통 8개월 사이에 버블이 왔었거든요. 예전에 2007년도에도 8개월 만에 상승을 했었고요. 지난번 2008년도에 892 찍고 1720까지 가는데도 8,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1720에서 2230까지 가는데도 8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죠. 자, 여기서 8개월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행보하고 시세가 출발하는데 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출발해서 8개월 스트레이트로 시세를 준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횡보는 뭐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뭐 8, 9개월에서 10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013년도 내년도에는 아마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이분이 말한 것 같은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락을 먼저 염려하기 전에 일단 상승의 기대를 좀 갖고 접근하신 게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하락기는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워낙 좀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해놔서 이번에 좀 확 틀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6개월여 만에 다시금 장중 140만 원 돌파했습니다. 140만 원대 안착 여부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들려주십시오.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번 애플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죠. 애플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다시 재심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미국 무역 국제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재심의해서 1월 14일 날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한 어떤 기대 심리, 또 하나는 휴대폰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V를 5천만 대 정도 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분기가 8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7조 6천억 대비로 상당히 좀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런 기대 심리가 시장에 작용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140만 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로 달려들게 되죠. 그럼 다른 종목들은 빠질 때 상당히 많이 빠지고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삼성전자도 지금이 매우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에 실패한다면 지난번에 그 5월 1일이죠. 5월 1일 2012년 5월 1일 날 141만 8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가 쌍봉 자리가 됩니다.
네, 돌파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한 150만 원까지 보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돌파가 좀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시장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조정이 들어와야 다른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2007년도에 많은 투자가 돈을 벌게 된 계기가 삼성전자가 조정을 줬고 다른 종목들 시세 분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가면 사실 국내장이 버블이 온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거의 상승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조정 가능성이 염두됩니다. 단 앞에서 말씀하신 141만 8천 원을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약간 더 상승치를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나 따라붙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의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어떠합니까? 네, 일단은 오늘 아무래도 밤사이 미국 증시가 이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그 연휴가 사실 오늘 이제 장이 끝난 미국장 오늘부터 거의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미국장이 휴장이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 날에는 오전장만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거래가 한산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약해지고요. 그리스 문제는 불발로 어저께 끝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26일 날 또다시 회담을 특별로 열면서 해결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결국에 증시가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다 소폭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 사실 오늘 어제 이제 그리스 불발로 됐던 게 장중 이제 낙폭이 사실 오후 들어서 좀 나오면서 종가가 사실 188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다시 1900선을 터치를 하고 지금 약간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역시 주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삼성전자의 역할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1.7% 오르면서 142만 8천 원을 기록 중인데요. 5월 2일 날 노크를 했던 141만 8천 원 장중 최고가 오늘 중으로 한번 노크를 하더라도 그 이상의 매물벽을 뚫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그 수급 영향, 결국에 오늘은 외국인이 이틀 동안 삼성전자 샀던 외국인이 오늘은 안 사고 있고요. 오늘은 또 누가 삽니까? 연기금이랑 국가, 지자체, 우정국 사업부죠. 결국엔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해가면서 베이시스를 좋게 하니까 프로그램 쪽에서만 679억 차익이, 비차익이 391억, 총 1000억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740억을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현물은 감망하면서 선물로 조종을 해가지고 지수를 기간에 의해서 이끄는 상당히 고도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자동차 업종은 어떻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아침에 약세였다가 지금은 기아차는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현대차는 0.47%, 현대모비스 0.7%, 결국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도 상당히 지수 조절에 대한 그런 힘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900선이 지금 120일 이평선 그리고 지금 올라온 20일 이평선 이제 만났는데요. 20일과 120일 이평선이요. 이 위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떨어지면서 매물벽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역시 이 이상은 오늘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오늘 전업종이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상승 마감을 한다면은 내일도 기간에 의해서 어쨌든 외국인은 간망세로 기조한다면 기간이 장을 만들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장은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모습입니다. 오늘 각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외국인은요, 삼성전자 우리의 어떤 플레이 도구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삼성전자 하나가 가지고만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고 다른 중대형주라든지 갖고 노는 전략이 상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표현을 한 거고요. 삼성전자 오늘 지금 말하는 사이 계속 더 올라가면서 2%대 상승 141만 2천 원인데요. 141만 8천 원 전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안 나오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번 주가 내일 그 거래가 이제 하루 더 있는데요. 상당히 내일까지는 반등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명심해야 되겠고요. 개인 양극화 뭐야? 현재 말고 주식시장에서도 똑같네. 사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V4 빈익빈 뭐 IMF 15주년이라고 어제 뭐 이렇게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때 대비 기업들의 현금 유보율 그리고 어떤 기업들의 시가총액 그런 것들은 상당히 대기업들은 커졌지만 그 사이에 중소기업들은 많이 부도 처리가 났고요. 개인의 가계부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5배 이상 늘어났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아마 거의 신문 보시는 분은 읽어보셨을 텐데요. 양극화죠. 어떻게 보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아무래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 경제 발전은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뭐 대선 후보자들도 뭐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치중을 하는 건데요. 지금 개인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상승이 사실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기간은요, 삼성전자만한 주식은 없는데 계속 남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0만 원이고 130만 원 후반대 연기금 국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이 삼성전자 계속 사서 지수를 방해했고요. 프로그램 물량이 나왔다면 우정국에서도 사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사고 있고요. 기간이 이렇게 너부크로 삼성전자 하는데 마치 2005년에 삼성전자가 다른 업종 올랐을 때 계속 떨어지는 그 모습과는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 닮을지 정말 제가 그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정권이 끝날 때 결국 올해 연말 정도까지 담을지 내년에는 다시 팔지 그 점은 좀 꾸준하게 수급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일단 선물지수가 지금 얘기하는 사이 250선을 노크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243까지 내려갔던 게 벌써 7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고요. 지수로는 1860포인트에서 4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락이 1950포인트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860, 10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아무래도 지금 자율반등이 만약에 40포인트 나오면서 1900선에 회복을 했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하면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지수가 빠지면서 더 올랐고요. 반등하면서 더 올랐습니다. 정고점에 다가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중대형주들은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이번 주에 있어서 좀 올라온 모습을 보이겠지만 정말 지수가 빠졌다 올라온 만큼 올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더 저점을 찍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밑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상당히 지금 내수 어떤 그런 기업들의 양극화가 수급적인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기업의 펀더멘탈 논리보다는 사실 수급적인 이유가 큽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은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상당히 싸졌습니다. 지금 호남석유가 뭐 오늘 조금 올랐는데도 20만 원이 안 되고요. 뭐 현대중공업도 지금 오늘도 0.5% 떨어지면서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30만 원 겨우 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만 계속 사는 최근에 자동차도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결국에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 게 국내 시장, 파생 시장이 워낙 세계적인 1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부 변수에 의해서 국내 시장이 움직이기보다 국내 경제, 국내 어떤 기업들의 이익성, 그거에 대해서 전망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 어제 산업경제연구에서 한국경제성장률 내년 3.1%로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KDI에서 3.4%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3.2%로 잡았어요. 근데 어제 나온 산업경제연구소는 3.1%, 또 0.1%가 낮아졌습니다. 물론 조사 기간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국내 전망치를 계속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 환율이요. 웃긴 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80원 깨지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상승세로 들어섰고요. 정부가 어제부터 좀 구두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뭐 구두상은 오늘은 또 자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개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요. 개입을 해도 원화 강세 국면은 기조적이라고 저는 추세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안 좋기 때문에 계속 1900선 위에선 매도 관점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 정고점 못 넘어가고 그래서 차익 매물 많이 나면 역시 삼성전자 최근에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매수보단 매도 관점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포지션이 없으면 주식 선물 매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상당히 있겠지만 상당히 그래도 고점에 대한 매도는 한 번은 때릴만 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의 마지막으로 좀 멘트를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술적 자율반등이 40포인트 정도 나왔지만 달가운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2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만나는 자리에서 사실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갭락한 거를 갭을 메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로 올라가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그런 강력한 모멘텀은 지금 없어 보이고요. 기관의 매수도 오늘 프로그램이라고 전부 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도 비차익 매수라고 했고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장을 올릴 만한 주체 세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 큰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의 상세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 5인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투자 전략으로는 낙폭 과대 성장주에 주목하자, 단기 반등이 예상되니 짧은 매매를 추천했고요. 또 해외 불안 요소가 완화되고 점진적 상승 예상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업종에 기대는 전략이 좋다, 또 실적주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관심 업종입니다. 낙폭 과대 게임주, 홈쇼핑주, 전기전자 업종,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IT 부품주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 봐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큰 폭의 조정 이래로 증시는 이제 힘겨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장중에 그리스 지원 문제가 지연되면서 다시 주가가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오늘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지나친 낙폭에 대한 그런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연일 금리 하락으로 유동성은 넘치지만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수의 추가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만 삼성전자의 140만 원 회복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과 태블릿 PC 그리고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삼성전자 관련 수혜주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역시 지난주에 큰 조정을 받고 이번 주에 소폭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도 많이 줄고 시장의 주체들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그런 주도주 부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수 반등이 나왔다고는 해도 아직 500선 아래이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실 중인 상황이라 관망하는 장세로 판단이 됩니다. 엔터주 쇼크로 기관의 실방 매물이 나온 이후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앞으로도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업종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를 말씀하셨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신고가 행진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얼마 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대부분 시장의 기대치를 초과하는 그런 호조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종목은 모베이스, 신양, 옵트론텍, KH 바텍 등 요즘같이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역시 좋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 이 업종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쏠림 현상이 심한 장세는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에 집중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옵트론텍입니다. 네, 힘든 장에서도 힘차게 오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종목이고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옵트론텍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블루 필터를 만들고 제작하는 그런 카메라 부품 업체고요. 네, 최근 코스닥이 부진해도 연일 신고가를 올리면서 기관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역시 그 배경에는 기대 이상의 실적과 지속적인 성장성 기대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최근에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81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 거의 100%가 훨씬 넘는 그런 초과 이윤을 달성을 했고요. 네, 세계 IR 필터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이 분야의 1위 업체로 성장성과 실적 호전을 감안하면 현재의 자리도 결코 비싸지는 않고
수급으로 봐서는 오히려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실적 호전, 수급 양호, 그리고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매수가는 현재가인 12,200원 내외,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트론텍에 대해서 가격대까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보증권 청담지점 최희용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다리고 있죠. 특히 이번 쇼핑 시즌엔 IT 제품에 대한 파격 할인이 진행돼 수요가 높을 거란 전망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강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141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전고점 돌파도 가능할지 삼성전자를 둘러싼 국내 IT 업종에 대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한국의 광고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쇄 매체 광고는 부진하지만 모바일과 방송 광고가 활약하면서 파이를 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광고 시장 확대의 수혜주는 어디일지 살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역시 쇼핑 시즌에는 IT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란 미국 소매 업체들이 추수감사절 이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해서 연중 처음으로 이제 흑자를 이제 기록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소매 업체들은 추수감사절 자정이나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 할인 행사를 실시해 왔지만 금융위기 이후로는 소비자의 관심을 더 빨리 끌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당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미 소매협회에 따르면 올 쇼핑 시즌 소매 매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5,861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사상 최고치로 부동산 시장 회복과 그리고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정보기술 IT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IT 업체들이 파격적인 할인을 제시하면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아마존의 태블릿 킨들이 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블랙 프라이데이의 승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009년 이래 11월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이전까지 코스피 DB IT 업종의 상대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초과 수익률은 3.8%입니다. 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도 IT 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유지되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연말까지 IT 업종의 코스피 대비 평균 수익률이 4.5% 정도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IT 업종의 수익률은 이미 코스피 대비 5.4% 초과했지만 기대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2만 원 올라서 138만 4천 원을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375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 순매수한 가운데 이중 1,079억 원이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시가 미국 재정절벽과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불확실성이 사로잡힌 가운데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IT 업종이다 볼 수 있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라는 믿음이 확산되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40만 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순매수세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런 IT 업종에 대한 전망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전자 주가가 6개월 만에 140만 원을 이제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이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은 데다가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현대차가 최근 미국에서 터진 연비약제로 부진한 데 따른 것입니다. 21일 한 신문사와 한 증권사가 코스피 내 한국전자 시가총액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시총 비중은 18.9%를 기록해서 2004년 7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이번 주 들어 사흘간 주가가 5.78% 상승하는 데 힘입어서 138만 4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올해 5월 3일 이후 최고가였습니다.
지금 현재 140만 원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더 이 시가총액 비중은 더 상승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삼성전자가 하락 장세 속에서도 꿋꿋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한 애플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인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애플 신제품인 아이폰 5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장기인 반도체를 앞세워서 애플을 압박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삼성과 애플 사이에는 부품 공급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결국 애플이 아이폰 5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에서 납품받기로 하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예비 판정을 재심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심들이 형성한 것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펼쳐지자 애플 주가는 삼성전자와 달리 하락세를 거듭하며 두 달 새 약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장기로 갈수록 삼성전자는 LTE, 롱텀 앰플루션과 관련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애플과 벌인 특허 경쟁에서 크게 불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증시 트렌드였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장 투자 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대형 정보기술, 다형 IT 종목으로 갈아타는 점도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달 들어서 지난주까지 IT 업종을 8,340원어치로 순매수했는데 이는 업종별 순매수 규모에서 2위인 서비스업의 3배에 가깝습니다. 기관 사이에서 중소형주 상승 차익을 챙겨 대형주로 옮기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선전하면서 시장 기대가 높아졌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는 점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 강세를 낙관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은 IT 경기가 화랑이던 2002년에도 시총 비중이 약 20%까지 올랐다가 2년 뒤인 2004년 7월부터 20% 아래로 내려간 뒤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2007년 중반부터 약 10개월간은 비중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가 및 시가총액 비중 상승은 현대차 주가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이라는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현대 주식시장에서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 내 입지 확대로 주목받은 덕에 삼성전자에 대한 쏠림이 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과거와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현대차 주가는 올해 5월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리고 현대차의 하락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반사적 이익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연말 시즌은 오히려 IT주인 삼성전자와 그 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끝으로 한국의 내년도 광고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수혜주를 찾아본다면 어느 업종이 유망할까요? 네, 내년 한국의 광고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쇄 광고 매체는 부진하지만 모바일 광고와 방송 광고가 이제 파일을 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모바일 인터넷 광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관련주 그리고 방송 관련주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제일기획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내 광고 시장 규모는 10조 2,838억 원으로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한국 광고 시장 규모는 9조 8,772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3.3%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고 시장 성장에는 인터넷과 그리고 모바일 광고 시장 확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는 올해 2조 1,966억 원에서 내년 2조 3,512억 원으로 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바일 광고 시장은 올해 1,800억 원에서 내년 3,780억 원으로 110% 뛸 것으로 전망이 됐고 지상파 TV,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 광고 규모는 내년 3조 7,156억 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신문과 잡지를 기반으로 한 인쇄 광고 매체는 올해 2조 1,735억 원에서 내년 2조 976억 원으로 3.5% 감소할 전망입니다. 광고 시장은 경기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 불안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뉴미디어 광고와 유료 방송 확대 등 구조적인 변화 덕에 광고 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광고 시장의 성장에는 스마트폰 시장 확대가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NHN, 다음 등 온라인 포털 사이트는 매년 검색 광고로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NHN의 올해 3분기 모바일 검색 광고 매출은 354억 원으로 전체 검색 광고의 12%를 차지했고 작년 3분기보다 250% 뛰었습니다. 본격적인 광고 유치로 내년 모바일 광고 수익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 광고 수익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대형사 오버추어와 계약하는 대신 자체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와 연결해 검색, 쇼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TV의 보급도 포털 업체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카카오톡, 라인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연동한 모바일 게임의 인기도 광고 시장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광고 시장의 확대는 결국 모든 광고 업체들이 아닌 모바일 광고와 방송 광고에 관련된 인터넷 포털 관련주, 특히 NHN과 그리고 다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소식 들려주십시오. 예, 최근에 중국 증시 어제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됐지만 오늘은 반대로 또 매도 물량들이 크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다시금 200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69% 하락한 2016.3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국내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의 강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지수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A주의 신설 계좌는 직전주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계좌 개설수의 증가가 이어져 나갈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저축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 국내 소비 동력이 부족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저축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의 경제가 위축 국면에 진입하고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에서 좀 반영되면서 이러한 저축 규모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내수 진작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HSBC에서는 향후 3년간 중국의 연간 수출이 12%의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수출 물량은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짐 로저스가 현재 A주 및 부동산 투자의 성장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는 언급과 함께 A주에 대한 매입 의향은 없다라는 언급을 해놨습니다. 결국 중국 주식이 좀 더 하락하면서 저가로 하락할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따른 저가 매수는 할 생각은 있지만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증시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000선의 지지 여부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전장을 정리하고 슬슬 오후장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은 어떠한지 한마디로 먼저 표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시장 분위기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 시장 모두 미국의 쇼핑 시즌 개막에 따른 영향으로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지수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IT주들 움직임이 양호하고요. 그에 따른 외인의 매수로 대부분의 종목들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쇼핑 시즌 개막에 따른 산타 랠리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매년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움직이는 종목 위주의 포트 선정으로 수익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율에 따른 역사적 움직임을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금 원화 강세가 있었던 그 해를 기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1119원에서 921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었던 2004년도 11월부터 2007년도 11월까지 3년간 업종별 수익률을 분석해본 결과 중국 관련 업종과 내수 서비스 업종의 성적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업종은 조선업종으로 수익률이 763%였고요. 기계업종은 428%, 건설업종은
71%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내수 서비스 업종도 역시 성과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성과가 좋았던 업종을 보면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329.4%를 기록했고요. 또 워낙 강세로 싼 값에 외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항공 수요도 늘어나면서 항공업도 326%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도로와 철도 운송도 역시나 262%, 242%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식품, 음식료, 담배 같은 경우에도 129%로 동기간 코스피 평균 수익률은 모두 웃돌았습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환율 변동에 노출이 덜 된 내수주가 유리하고요. 운송과 여행 관련주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화 가치가 상승했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환율 강세가 수출 업종에 부담이 되면서 그 대안으로 내수 업종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고환율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 업종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쇼핑 시즌 실제적인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재정 별것 같은 불안감이 소비 심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전미 소매협회에 따르면 올해 소비 시즌 관련 소매 매출액은 작년 대비 44.1% 증가한 5,861억 달러로 전망이 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흥행 성적에 따라서 연 소매 매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쇼핑 시즌의 성패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소매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쇼핑 시즌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23일 블랙 프라이데이로 시작돼서 사이버 먼데이 등을 거치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올해 미국 소비자들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548.6달러를 쇼핑 시즌에 지출할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런 예상치는 금융위기 직전 쇼핑 시즌 지출 비용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2009년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한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고가 IT 제품에 대한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 굉장히 주가가 양호하고요. 애플 역시도 최근에 좀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관련주들 역시나 좀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느 기업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에 굉장히 좀 큰 폭의 납품을 하고 있는 멜파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추천 이후로는 실적이 추세 전환이 되고요. 하반기 갤럭시 S3 터치 모듈에 따른 단독 공급에 따른 수혜가 가시화될 전망이고, 지원 터치 모듈은 본격 공급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2년간 출하가 지연되었던 지원 터치 모듈은 8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폰 6개 모델에 채용이 되고 있고요. 가동률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150만 개 수준의 지원 터치 모듈 능력은 4분기에는 200만 개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사상 최대 매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2014년대는 지원 방식의 터치 모듈 출하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전사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1% 성장한 477억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터치 모듈 비중이 총 매출의 62%로 확대되면서 프로덕트 믹스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터치 모듈 부분의 턴어라운드로 인해 이익률은 2012년도 8.1%에서 2014년도 10.7%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26,000원 정도 매수하시고요. 32,500원 목표가로 가져가시고 24,200원에 손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멜파스에 대해서 가격대까지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26,000, 목표가 32,500, 그리고 손절가 24,2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1, 2부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